민규야. 민규야, 이거 가져가. 이렇게 두 개 가져가면 되겠는데. 118쪽. 수특 118 하겠습니다. (118쪽) 해볼게요. 아, 이것들이 한 번에 몰려와. 이씨, 왜 하나씩 들어와? 야, 그거 꺼지는 소리 들렸는데? 네? 아니, 제가 이거 소리. 나 지금 핸드폰 들고 막. 수특에 있지 않나요? 아, 수특은 너는 없잖아. 야, 아까 땅에 떨어진 거 은준이 왔는데 왜 안 줘? 자, 118쪽에 이제 해볼게요. 국선생전 할 겁니다. 국선생전 했으니까, 일단 전의 문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선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얘를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 체크. 야, 니들 몰려서 들어와. 하나씩 들어오지 마. 손잡고 몰려 들어와. 하나씩 들어오지 마. 얘 전지야, 이소야, 누구야? 뭐 똑같이 생겨갖고. 자, 그러면 일단 전의 문학부터 해야겠다. 전이 뭔지 한번 해야겠다. 전이라는 건 사람의 일생을요.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전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전의 문학인데, 근데 이 전은 두 가지가 있겠지. 그죠? 전은 그런데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전이 있고, 그 인물전은 이것들이 손잡고 나란히 들어오란 말이야. 뭐 깽판 치고 이게 일진연애 일진요. 그래서 이 인물전은 주인공이 어떻게 써? 당연히 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여기에 가전이 있어. 오늘 배울 건 가전입니다. 이건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써? 사람이 아닌 거야.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 거야? 사람이 아니라면 뭐냐면 동물도 좋고요. 뭐 식물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가전이구나. 그러면 가전의 저 가짜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가짜네요. 자, 요게 이제 전의 문학을 첫 번째라면, 그러면 이제 가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가전. 우리가 배울 건 가전체, 가전 문학이니까. 가전의 형식 해볼게요. 얘의 형식은 어떠냐. 가전의 형식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그 다음에 전개, 비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입은 모두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국선생전이면 그 조상과 가계를 소개합니다. 모두 다 조상과 그 위로 할아버지는 뭐 하는 신분이고 뭐든 뭐고 이런 거 조상과 가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요 이런 게 이제 도입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전개 파트인데요. 전개는 당연히 어떻게 써? 인물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했고요, 무슨 일을 했고요, 무슨 일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인물의 행적이 쭉 소개되고, 세 번째는 도입, 전개, 비평합니다. 마지막엔 비평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 거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이 사신인데 걔가 평가를 합니다. 사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뭐 긍정적이에요, 뭐 부정적이에요, 이거 쓰레기예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모든 가전문학은 가전체는 저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번 118쪽에 우리 수특에서는요 국선생전이 나왔는데 뒤쪽으로 가면 3번을 보면
임순의 국순전이 나왔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두 개를. 둘 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전문학이니까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온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좀 이따 읽어보긴 하겠지만 두 번째, 작가의 의도는 뭘까? 그럼 이거를 국선생전을 굳이 쓴 의도는 뭘까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국선생이 누구냐면 이름이 국성입니다. 이름이 국성이야. 왜 국성은요, 국성의 마음이 되게 넓어요. 도량이 넓어요. 도량이 넓어. 도량이 넓다는 건 마음이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넓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사람이 가져야 할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마음가짐이다. 이상적 마음가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거. 두 번째, 자, 국성은 신화입니다. 그래서 국성이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뤄. 태평한 세상, 태평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건 또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게 신하가 할 일이란 얘기겠죠? 이상적 신하의 역할입니다. 이상적 신하의 역할을 제시한 겁니다. 즉, 이규보라는 애는요, 이 국성이 임금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루거든요? 야, 모든 신하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임금 도와야 돼. 잘 도와, 시키더라. 요런 얘기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국성이라는 이것들이 진짜 일부러 연맥이려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거지. 얘는 기니까 다 되는구나. 자, 이렇게 임금을 도와서 태평을 이루니까 관직이 막 올라가겠죠? 관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아빠 믿고 까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야, 자식이 그렇게 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꺼져, 파면시켜요. 그래서 관직이 높은 벼슬아치에 있다가 서인으로 내려갑니다. 백성보다도 못한 계급으로 떨어져요. 강등돼요. 그렇게 해서 반성하면서 지나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나라에 환란이 생깁니다. 아무도 그 환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임금이 야, 국성 컴 다시 복귀해라 해서 부릅니다. 불어요.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공적을 다시 이루어요. 공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제 다시 관직을 위로 높아지면서 아주 잘 살아가겠죠. 하지만 스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거야. 지나치면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지나치면 과오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초점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즉 어진 신하의 도리입니다. 어진 신하의 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신하라 함은 잘 나갈 때 계속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가장 높을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담은 거였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만 더 체크하고 좀 읽어볼게요. 이건 완전 옛날 글이라 좀 읽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이 가전문학에서 상소가 2번 나옵니다. 상소의 기능 두 번 나와요. 즉 상소를 합니다. 누가 잘못됐어요 뭐 이런 것들. 요즘 말로 하면 민원 제기를 합니다. 2개 해요. 첫 번째는 누가 하냐면 모형은 뭘 빗댄 말이냐면 붓이야. 모형의 상소를 합니다. 모형의 상소. 얘는 왜 상소를 하냐면 국성이 높은 벼슬아치가 되다 보니까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자유방탕한 생활들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옳지 못한 신하의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상소였다면, 두 번째,
그래서 이 상소를 받고 서인으로 낮아 강등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환란이 생겨서 부름을 받죠. 그래서 공적을 이뤄요. 그리고 난 뒤에 국성이 자기가 스스로 상소를 올립니다. 국성에 상소가 있습니다. 지 스스로 올려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를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건가 봐. 뭐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까?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대요. 올바른 처신을 의미하더라.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 상소가 2번 나오는구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놈은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너무 오래돼서 길게 할 게 있나? 자, 1분 정도. 자, 모의고사 신청은 밖에다 이름 쓰시면 돼요. 저기 백지 있거든요. 저 백지에다 거기다 자기 이름 쓰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써주면 돼요. 모의고사 비는 지금 내는 거 아니야? 다음 달 얘기니까 그때 가면 또 내라고 할 테니까 지금 내지 말고 그때 내시면 신청만 먼저 해야 내가 거기 회사에다가 몇 명 봅니다 라고 통보를 하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할 일은 다음 달 간슬게 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87,000원, 5월부터 9만원. 자, 118페이지. 자, 봅니다. 국성의 자는. 자, 거기에 국자가,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누룩국자입니다. 누룩국자야. 누룩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야. 누룩.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막걸리 담는 거 한번 살짝 올린 적이 있는데 본 적 있어요? 그때가 누룩이야. 본 적 있어요? 거기 뭐 하냐면, 쌀을 이렇게 묵혀놔요.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그 위에다 누룩을 뿌리거든요. 누룩이 발효를 막 시키는 거야. 어쨌든 간에 누룩은 술을 만드는 거고요. 성은 성스럽다의 성자입니다. 국성이. 그러면 어디 갔어? 국성이라 하면 얘가 여기 국선생전이라고 했잖아. 이미 나왔어. 국성이라고 표현했구나. 얘가 뭐냐면 누룩국자고요. 누룩할 때 국자고요. 성은 성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성이라는 애가 이미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불러? 국선생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호칭을. 국성의 자는 중지랍니다. 중지는 뭐냐면 이름이 중지야. 우리 손가락 중지 그거 아니고요. 이거 가을지자. 왜냐면 술 먹으면 왜 이렇게 비틀비틀 가잖아. 그죠? 가을지자로 걸어가는 처럼 보인다 해서 중지 이렇게 표현한 건 말입니다. 국성의 자는 중진이 주천군의 사람입니다. 주천군이래요. 거기 한자 좀 살짝 보면 주는 술주자고요. 천은 샘천자입니다. 술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맛있는 물이 있어야만 술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맥주 공장 같은 데 보시면 어디에 많아요? 맥주 공장 보면 경기도 이천에 많죠? 거기 물이 깨끗하대요. 물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 몰려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주천군 사람이니까 물이 있는 곳이네. 어려서 서막에게서 일단 서막 동그라미 칠게요.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야. 서막이라는 애가 있대요. 근데 얘는 뭐 하는 놈이냐면 애주가입니다. 술을 잘 먹었던 놈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실존 인물을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겠지. 그죠? 가전문학이지만 이런 실존 인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 서막은 그냥 애주가야.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쵸? 애주가니까 국성을 사랑하겠죠. 술이니까 국성은.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겁니다. 너는 국성이라고 해. 너의 이름은 중지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서막이 알려줬다고요. 먼 조상은, 자 이제부터 가게 소개죠. 먼 조상 동그라미 짓게. 외울 필요는 없고 가게를 소개하거나 이 정도. 그죠? 체크만 하는 거야. 먼 조상은 본식 온사람이었는데, 온사람 밑줄. 온은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따뜻할 온자입니다. 따뜻할 온자야. 왜냐면 술이 되려면 물도 좋아야 되고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 생활을 충당하여 살았습니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치를 때 그를 사로잡아
가온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 적나라에 퍼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조부는 증조부 동그라미 화살표 내려 먼 조상에서 증조부로 가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면 돼. 외우지 마라. 증조부에 관해서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네. 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지. 조부 동그라미 조부 할아버지. 그러면 먼 조상 증조부 조부 가게 소개. 모가 조부 할아버지 이름은 모야. 그 모는 보리모자입니다. 보리모자야. 옛날 술 담글 때 쌀을 넣으면 쌀막걸리, 보리를 넣으면 보리막걸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찹쌀 넣으면 찹쌀막걸리 이렇게 되는 거야.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는데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동그라미 그러면 조부에서 아버지로 화살표. 가게 소개하고 있네. 차에 와서 차는 거기에 한자 몰라도 되지만 한자 그 차가 술차자입니다. 술차 술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도구가 되고 평원도구는 그냥 좋지 못한 벼슬이라고 했죠. 하급관리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았습니다. 아내 동그라미 곡씨의 딸이랍니다. 우리가 곡식할 때 그 곡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술이 되려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찹쌀을 넣던 쌀을 넣던 곡식이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되죠. 딱 술 만들기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네.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 차와 곡씨의 딸이 결합해서 성이 태어났구나. 여기까지가 가계 소개겠죠.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가전체 문학의 도입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도입. 조상과 가계를 소개하는 여기까지가 도입이야. 그 뒤에는 이제 행적을 얘기하겠지.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궁량은 그냥 밑줄 칠게요. 남을 잘 이해하는 마음. 그냥 남을 잘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격 좋아. 이거야 이거. 그럼 아까 했잖아. 궁량 또는 도량이 크다라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뭐야? 이게 이상적인 마음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니고 있었더니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더니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 자, 그 다음 이 아이가 마음 쓰는 그릇이니 넘쳐남이 꼭 1만 굽이 파도와 같아서 맑힐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 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거기에 줄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술은 우리가 뭐 소주 놨는데 소주를 집에 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된다고 소주가 상하냐? 안 그러죠? 그러니까 술의 속성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술의 속성이야. 결국 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고 그대와 얘기함이 이 애 성과 국성과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이 이거 아빠보다 더 나은데 나는 국성이랑 얘기할래 뭐 이런 얘기네.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잠, 유영, 도잠 다 동그라미 칠게요. 아까 위에 있는 서막이랑 똑같은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 세 명 모두 다 술 좋아하는 애주가들입니다. 도잠들과 더불어 보탰습니다. 당연히 술 좋아하는 애주가니까 국성이랑 놀았겠지.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짬이 슬며t 고개를 든단 말이야. 얘를 못 보면 사람이 아주 옹졸해진대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여러분 아버지 안 주던 용돈도 막 주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세월을 보냈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렀지만 조구연도 그냥 하급관리입니다.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그럼 부임하지 않았어. 조구연이라는 지방 하급관리를 시켰는데 안 했어.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로 호출받았답니다. 청주종사인데 거기에 한자 좀 줄게요. 두 번째 한자. 그 주자는 고울 주자입니다.
고을 주자야. 마을 주자. 근데 그거를 술 주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종사니까 뭐 일을 따른다잖아. 그죠? 일로 삼는다 이런 정도 하면 술 마시는 걸 일로 삼는다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거기 다시 청주 종사의 주자가 마을 고을 주자거든요. 그거를 술 주자로 바꿔버리면 술 먹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뭐 이런 정도에 되는 거야. 술 먹는 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평원 도구가 하급 관리라면 청주 종사는 조금 상급 관리입니다. 됐죠? 관직이 높아졌어. 호출 받았고 공경들에게 번가라 천거의 말을 들으니 공경은 삼공과 구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삼공 아시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애들이 야, 저 마을에 국성이라는 훌륭한 애가 있다. 얘를 천거하자. 이런 얘기 들었나 봐.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공거는 공적인 차네요. 자동차 같은 거 수레. 그러니까 이게 관청의 수레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훌륭한 사람이니까 관용차로 모셔오고 와.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관용차.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극히 눈여겨왔습니다.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집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다. 향기로운 이름이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임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네. 너 잘났다며. 잘 만났네. 이런 얘기겠죠. 하고 반깁니다. 이보다 좀 앞서서 그 전에 태사는 도수라는 젊게 보는 애 뭐라고 하지 그거? 야, 젊게 보는 사람 뭐라고 해? 미래를 보는 놈 예언가 뭐 이런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그 예언을 하는 거야. 태사가 주기성이 술의 별이네.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아래였는데 얼마 안 돼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이 술의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별의 신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국성이 나타난 거야. 이 자식이 별의 신의 도움을 받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낭중을 줬답니다. 주객낭중은 요즘 말로 하면 회사로 말하면 술상무 정도? 손님 맞이하는 사람 이런 거 외교부 이런 정도에 일하는 사람 외국 사람 만나는 뭐 이런 정도 손님 맞이하는 벼슬 정도와 생각하면 돼요. 삼더니 이윽고 국자 제주네요. 제사 지낼 때 제자인데 죄라고 나왔네. 어쨌든 간에 제사 올릴 때 술이 항상 따라다니잖아. 그죠? 외국 손님이 올 때 항상 술이 따라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주객낭중을 시켰고요. 국자 제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했습니다. 예의사는 예의범절을 맡아보는 관리야. 자, 널리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의 도맡아 된 바. 도정의 일, 즉 나란 일에 술이 잘 쓰이게 되었군요. 여기저기 다 쓰이나 봐.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이거야.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수행을 잘했어. 외국 손님이 오면 국성에 가서 잘했고요. 제사 지낼 때도 국성에 가서 잘했고요. 이런 식이야.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고 일약발탁하여 후설에 직임해 놓고, 후설의 직임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승정원, 임금의 명을 따르는 곳, 승정원 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로 부린 채, 줄집을게요. 가마로 부린 채. 이게 뭐야? 교자. 우리가 교자는 원래 뭐냐면 높은 벼슬아치들이 타고 가는 가마야. 그게 교자입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가마가 교자야. 그래서 교자상 하죠. 그거 뭐냐면 아주 호화스러운 상을 교자상이라고 하는 거야. 높은 벼슬아치의 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관용차 좋은 거 타고 이 말이지. 관용차 좋은 거 타고 전에 오르면, 저는 대궐전자네. 대궐 궁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국선생이라고 호칭을 해줬다 이런 얘기네.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그죠?
인간의 근심이 있다가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얘기입니다.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되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총애했군요. 좋아하는군요.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노님에 있어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았어요. 임금이 하는 일은 모두 다 국성이 따라왔다는 건 모두 다 술과 함께. 이들은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꽤 횡포를 자심했습니다. 자심하다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문제가 생겼군요. 중서령에 있는 모영이 중서령으로 있던 모영 동그라미 치자. 아까 상소 올린 모영 탄핵하여 상소를 올렸습니다. 괴임, 괴다는 사랑이죠. 괴다는 사랑. 사랑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그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애가 항상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삼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있답니다. 그럼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이라면 술의 폐해겠지. 술은 긍정적인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냐면 우울한데 기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났는데 이제 서서히 술의 폐해가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술을 마셨더니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폐해가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킨답니다. 이 세모 칠게요.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즐겨옵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는다는 건 머리 아프대요. 숙취.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해롱 숙취로 고생하는 거야.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중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토적이 아니겠습니까?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를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가 되니 청하였건대 폐하께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사와 무사람의 원망을 막아주세요.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상주된다는 건 임금 앞에 놓이자. 임금 앞에 놓이자 아들 곡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자살.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이 되었답니다. 관직 박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서인이 돼버렸대요. 백정이 된 겁니다. 치의자는 뭐냐면 술항아리, 술 담는 병. 치의자 또한 진자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술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국성이 관직을 잃었다는 건 세상에 술이 금지된 겁니다. 그 술을 못 먹게 한 거야. 금주령이 내린 거야. 금주령이 내리면 술병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치의자가 골계를 잘해, 익살 또는 재밌는 말을 잘해, 이런 말이겠죠?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 서로 벗을 하며 임금의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습니다. 임금의 속거라는 건 임금의 관용차에 항상 같이 탔어요. 이런 건가 봐. 임금이 늘 국성과 치의자를 데리고 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금이 늘 술 마셨어요. 이 말이네. 치의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있는데 성이 장난삼아 자네는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술병 배가 볼록 나온 거야.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니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까지 건 필요 없는 놈이야. 이런 거야. 내가 잘나서 네가 잘나서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그 대답은 자네 같은 게 수백 명쯤은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너 같은 놈 내가 수백은 담을 수 있어. 임마. 내가 더 잘났어. 이 얘기야. 서로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렬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은 벼슬을 벗고 나니 제고울과 제는요 배꼽제자입니다. 거기에 배꼽제자야. 그 다음에 격고울이랍니다. 격은 가슴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꼽과 가슴 사이 마음. 배꼽 마을과 가슴 마을 사이니까 인간의 마음.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났습니다. 도적 세모 칠게요. 근심이겠지. 보통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술 먹고 풀었었는데
술이 금지되니까 그 풀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근심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토벌하려고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습니다. 원수는 뭐냐면 전투의 장군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아들 때문에 파면당했죠. 그리고 와서 다시 부른 겁니다. 그죠? 백곤마을과 가슴마을 안에 근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부른 거야.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졸칠게요.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술을 절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먹지 않고 절제한 거야. 꼭 필요할 때만 먹고 아닐 때 안 먹고 이런 거야.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고락은 괴로움과 즐거움이죠. 이게 신하의 역할입니다. 신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 신하네. 같이 하면서 수성은 뭐냐면 근심의 성이죠. 수성에 물기를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을 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락, 긴 즐거움의 곳, 장락판을 세운 후 공적을 세웠군요. 근심을 싹 제거해버렸어요.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에 봉해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상소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모형의 상소는 이게 나쁜 신하들을 고발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상소는 신하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올바르게 처신을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가 됐습니다.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술이 널리 애용됐군요. 여기저기 팔려다닌다는 건 이 사람도 술을 사고 저 사람도 술을 샀으니까 술이 널리 애용됐어요. 우연히 성군을 만나 뵈었는데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저를 받아주시니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게 해줬어요. 임금님께서.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곤 하지만 내가 공적이 좀 있긴 하지만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네. 나라의 어떤 체면을 세울 만큼은 아니었어요. 겸손의 표현이네.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너무 내가 삼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나대다가 파면당했죠.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그러면 그 얇은 이슬은 바로 뭐냐면 충성심이겠네. 충성심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감히 해와 달이 임금께서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집니다. 이게 상소를 올린 이유네. 그릇이 차면 엎질러진대요.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거죠. 과하면 병폐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나의 관직과 나의 권세가 지나치면 병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사물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이게 이제 소갈병인데요. 술 많이 먹으면 자꾸 화장실 가는 그런 병이 생긴대요. 목숨이 뜬 거품 마냥 다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시오고 말씀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존케 해주세요.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심은 이를 윤허하장 허락하지 아니하고 대신 궁중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개,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트록 했습니다. 황제가 떠나지 못하게 했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도 임금은 더하는 수가 없어 허락하게 되었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야 지금? 도입과 전개까지가 딱 나오고 비평이 딱 빠졌습니다. 그럼 비평 정리해야겠다. 딱 비평만 빠졌어요. 비평. 자, 그러면 빠진 부분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사신의 평가가 딸랑 빠져버렸군요. 사신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국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같이 내립니다. 부정적 평가를 같이 내려요.
일단 긍정적 평가, 국성이 한 긍정적인 게 뭐냐? 일단 신하로서의 재주가 많았어. 신하로서의 재주가 있었죠? 재주가 있어. 그래서 임금을 도와서 어떻게 했어요? 태평을 이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국정을 돕고, 나라 일을 돕고, 태평을 이루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하로서의 재주를 가지고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었다는 건 긍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나치면 병폐가 생기는 걸 스스로 알았죠? 그죠? 분수의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사신이 평가합니다. 얘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있냐면 임금의 총애를 받았어. 임금의 총애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과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파서 헤맨다고 그랬잖아.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나열하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있으니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쭉 가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이 바로 사신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쪽 3번 문제에서 왜 그러면 임춘의 국순전이 나왔냐? 얘는 술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야. 임순의 국순전도 술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 같이 해요. 얘 똑같이. 근데 반대로 크기가 달라. 얘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늘어놓고 부정적인 걸 한두 개 이렇게 해놨잖아. 그 얘기는 이쪽이 초점이잖아. 국순전은 반대입니다. 반대야. 술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같이 또 비교해보자. 자, 국선생전하고요. 임순의 국순전. 전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볼게요. 누룩국자니까 둘 다 어떻게 해서 술을 의인화했죠. 여기도 국이잖아. 그러니까 누룩 즉 술, 누룩을 의인화한 가전체문학이죠. 가전체문학이라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술을 의인화했다는 건 공통점이 있으나, 자, 전체 사건 구조를 하면, 국선생전은요, 아까 읽었지만 지금 임금의 총애를 받죠? 총애를 받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스스로 너무 나대기 시작하죠. 방종을 떨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데 어디 감히,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 모영이 상소를 올려서 파면당하죠? 파면당했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임금이 다시 불러주죠? 백꽃마을과 가슴마을 사이에서 근심이 생겨서 어떻게 써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 다시 부르잖아. 그래서 이제 공적을 이루죠? 공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 스스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선생전이었다면, 국순전은 똑같이 총애를 받습니다. 왜냐면 술 먹으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얘는 어디에 초점이냐면 아주 향락적이고요. 그 다음에 온갖 부정을 다 젖습니다. 술 친구들 다 자기 친구들만 막 안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임금이, 야,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입에서 냄새가 좀 난다 라고 합니다. 너 어디 병 걸렸냐 하면서 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버려요. 그리고 나서 버리자마자 죽어요. 버림받고 죽어요. 그럼 다른 점은 얘는 스스로 자신의 과함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물러났다면 얘는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네.
다음 인물형은 자, 국선생전을 통해서 술의 순기능을 강조한다면 술의 순기능을 강조한다라면 얘는 오히려 어떻게 써? 술의 역기능을 강조합니다. 역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 사신의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 그래서 사신이 대체로 긍정적 평가합니다.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다면 국순전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물론 긍정도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라는 거 이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천하의 웃음거리. 왜냐면 쫓겨났잖아. 웃음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 창작 의도.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하는데 창작 의도가 뭐냐면 신화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모범적 신화가 얘라면 모범적 신화 모습이 이거였다면 요쪽 국순전은 어떻게 써? 간신배와 그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술을 끼고 살아요. 나라 정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조금 위험한 얘기지만 방탕한 군주를 비판합니다. 방탕한 군주를 비판합니다. 자, 121쪽 거기 국순전 일부 나온 것만 살짝 읽고 좀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 121에 국순전 살짝 나온 요것만 읽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짐작케 하니, 그러니까 군신의 회의를 할 때 꼭 임금이 순을 데려왔대요. 국순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에 거슬림이 없어. 그럼 거슬림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오는 거야. 없이 뜻에 들어맞았습니다. 임금의 찰떡궁합이에요. 임금과 잘 어울려요. 이에 임금이 깊이 용납하여 말했습니다. 경이야말로 너 국순 너야말로 이른바 고들싸 그 맑음이구나.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의 물을 대어 밝히는도다. 진짜 볼게요.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물 대어 밝힌대요. 이게 뭐여서 술의 장점입니다. 얘가 오면 내 마음이 맑아진대요. 즉 어두운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어떤 활기를 일으키나 봐요. 순이 권한을 쥐게 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순이 이제 권한이 많아지는 거야. 즉 다용도로 이용되겠지? 어진이와 사귀며 내빈과 접함이며 늙은이를 봉양하며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드리는 일, 종묘에 제사드리는 일 등을 앞장서서 주관했답니다. 그러면 권세가 아주 많아졌네요. 그죠? 모든 나란 일을 다 하는 거야, 얘가. 임금이 밤에 잔치 놀이를 할 때에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 모실 수 있었을 뿐 비록 왕과 가까운 신하일지라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뒤로부터 임금은 곤드렁이가 되어 정사를 묻어두게 됐습니다. 줄칠게요. 임금은 곤드렁이가 되어 정사를 묻어뒀다.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러나 또 줄쳐 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모른다. 줄칠게요. 그럼 올바른 신하는 임금이 부정적으로 가면 그것을 제지해야 되죠. 얘는 간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신하의 모습이 아니죠. 예법을 지키는 신하들은 마치 원수와도 같이 그를 미워하게 됐으며, 왜냐면 임금을 정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수는 게다가 돈을 걷어들여 온갖 향락과 부정을 한다고 그랬죠. 돈을 걷어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렇잖아. 향락과 부정을 일삼는다고 했죠. 여기 있네.
시론은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그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론도 안 좋아졌구나. 일찍이 어전에 들어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의 앞에 마주 대하고 아랠 때 그 앞에까지는 아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제 쫓겨날 거야. 순이 본 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으므로 임금은 싫어하면서 말했습니다. 오호, 그래? 경이 나이가 늙고 기운도 다해서 나의 쓰임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 아랬습니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에서 망신당할까 두렵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신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을 제 만족하고 그칠 줄 아는 분수로 하겠습니다. 임금이 좌우에 명령하여 부축하여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쫓겨난 겁니다. 또 옛날과 다르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 꺼져라 하려고 했는데 제발 죽이지는 말고 그냥 집으로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냥 집으로 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주마.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1, 2, 3번 슬쩍 풀어주시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살짝 갔다가 유사 작품을 연결해 볼게요. 자, 마무리를 달려보자. 118쪽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해서 국순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국선생전에서 초점이 뭐였냐면, 유사 국선생전에 얘가, 스스로 물러났죠? 그죠? 처신을 좀 제대로 했군요. 그러면 어디, 처신 방법을 제시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수필이죠. 이건 가정집을 하니까 교훈적 수필 뭐 이런 정도에서 한번 찾아보자. 뭐라고 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과하면 병폐가 생긴다며.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하면 병폐가 생기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걸 알렸잖아. 그럼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118쪽 연결하고 있고 요와 함께 나올 법한 걸 찍어보자.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전체는 주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옹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옹이라는 사람과 손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이 글 속에선 주옹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손이라는 사람이 긍정은 아닌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거야. 손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사고를 하냐면 주홍이 위태로운 배를 탑니다. 위태로운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둥둥둥둥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니 왜 위태로운 배에 있습니까? 평탄한 땅에서 살면 편할 텐데 평탄한 땅에서 사는 게 평온할 텐데 얘를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평탄한 땅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 이건 일반적인 사고죠.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고 평탄한 땅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손입니다. 손이야. 근데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손이 아니 왜 당신은 위태로운 배에서 살고 있습니까? 위태로운 배에서 사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아니 흔들리는 배에서 위험하게 왜 거기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홍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배 위의 삶이 내가 봤을 땐 너무 평온하대요. 요게 오히려 평온하대요. 일반적인 사고와 좀 다르네요. 그죠? 왜 이렇게 평온하냐면 배 위는 네 말대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거야.
평탄하다고 생각하면 안심을 하니까 마음을 푹 놔버리죠. 그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야.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항상 나는 조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용이 중요하대요. 중용의 삶.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용의 삶이 바로 뭐야? 평온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빗댑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의 삶은 어떠냐? 인간 세상은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합니다. 배 위에서 삶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 세상이 바로 땅 위의 삶이겠죠. 얘는 거대한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거대한 물결이 있대요. 거대한 물결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척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위험하대요. 그럼 거대한 물결만 있냐? 안 그래요.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세상 큰 바람이 항상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이쪽에서 불었다 저쪽에서 불었다 이렇게 하잖아. 이건 변화가 심한 겁니다. 변화가 심해. 즉 인간 세상을 빗대 말한 겁니다. 인간 세상은 위험하고도 변화가 너무 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평탄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생각해요. 어찌 후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어려운 후환, 환란, 어려움이 오는 것을 후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살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욕심만 가득한 놈들만 모여 산대요. 욕심만 가득하대요. 그러면 지금 배 위에서 삶을 얘기하면서 인간 세상의 삶을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처신을 잘해라. 위험하면 오히려 위험한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항상 중용의 삶을 살아야 평온한 세상을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알려줬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지요? 그렇지. 아이 혜민이 호호. 오늘 컨디션 만빵 주홍설이었습니다. 누구 거냐면 권근 작품입니다. 권근의 주홍설. 왜 이래? 네. 자,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유사하기 전에 일단 아까 가전체에서 가전체 문학은 특징이 있습니다. 1번 가전체 문학의 특징 아까 설명했는데 아까 의인화시켰다는 특징이 있죠? 의인화시키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의성 돌려 얘기한 겁니다. 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술 얘기가 아니라 인간 얘기죠. 우의성. 두 번째 가전체 문학은요 일대기적 구성을 갖습니다. 일대기적 구성이었죠. 그래서 가계 설명하면서 조상부터 해서 아빠 엄마부터 쭉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서사성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을 제시했죠. 교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교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요거야. 유사 끌어온 이유가 네 번째는 이 가사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몽신화라든가 용서와 며느리바위 있죠. 그게 설화문학입니다. 그죠? 설화문학이죠. 설화문학과 그 다음 설화문학과 소설의 교량 역할입니다. 소설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뭐가? 가전체 문학이. 교량은 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화에서 뭐야? 가전체 문학으로 갔다가 어디 갔어? 이제 소설로 발전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화에서 소설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가전체 문학을 거쳐서 소설로 갔다란 얘기야. 그래?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그러면 이제 유사는 소설로 가는 교량 역할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설을 언급하겠다는 거야. 가전체 문학은 설화에서 소설로 가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 국선생전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사는 국선생전이 있어요. 또는 국순전이야. 국순전 이런 것들 가전체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있어? 소설이 튀어나왔어요. 요거 플러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유사 찾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얘가 뭐였냐면 배꼽과 가슴 사이에 수성이 생겼죠. 근심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국성에 가서 해결해 버렸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설정이냐면 근심을 술로 해결하고 있죠. 해결하네. 근심을 술이라는 것으로서 해결하네. 또는 뭐 근심을 술로 다스린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근심을 술로 다스린다에 초점을 둬볼게요. 제목이고 빨리 써. 30초. 자, 어디? 자, 요놈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좀 내용을 좀 갈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소설이라는 얘기야, 지금. 전반부에는 자, 얘는 우의적이라고 했죠.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랬어. 자, 이제 천군이라고 있습니다. 천군. 등장인물입니다. 천군은 하늘의 임금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천군이 있는데, 이건 뭘 비유한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천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천군이라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하늘의 임금 정도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천군 밑에는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대표적 신하가 누구냐면 주인옹이라고 있습니다. 주인옹. 이건 일종의 충신형 인물을 의미합니다. 충신형 인물. 충신형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옹입니다. 이건 뭘 빗댔냐면 사람의 이성입니다. 사람의 이성. 주인옹. 그 다음에 또 신하 중에서 뭐냐면 초체한 두 사람이 옵니다. 원래는요, 천군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오냐면 초체한 두 명이 옵니다. 자, 여기선 초체한 두 명이 쓱 올라올 겁니다. 두 사람이 올 거고, 요게 지금 간신형 인물일 거지? 간신형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쓰인 사람인데 굴원이라는 사람하고 송옥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간신형 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충신형 인물이니까 긍정이고 초체한 두 사람은 간신형 인물이니까 부정이라는 얘기고, 그죠? 자, 얘가 뭐냐면 빗댄 말은 요건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성, 그죠? 즉 감성도 좋고요, 감정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충신형 인물인 바로 조하옹과 간신형 인물인 이 초체한 두 인물 굴원과 송옥이 조화로우면 이 두 개가, 즉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이 조화로우면 어떻게 됐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운데에 딱 와야 되는데 조화로움이 이르면 그때 이게 태평성대가 됩니다. 그 나라가 아주 훌륭하게 다스려집니다. 태평성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반부는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초췌한 두 사람이 오더니 제발 저 갈 곳이 없는데 저기 머물러 주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요. 천군이 그래 니네 2명 정도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지?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여라 했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더니 다 우울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이제 스스로 수성을 쌓습니다. 근심의 성이죠. 수성을 쌓아요. 얘가 근심의 성을 쌓았더니 세상 있는 모든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근심의 성이 있다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세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조화롭지 않고 인간의 감성이 자꾸 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이 됩니다. 수성을 쌓아서 이 수성이 대체로 커지니까 혼란이 오겠죠. 조화로움을 파괴한 거지.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수성이 점점 커지니까 조화가 안 되고 감성만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갈게요. 자, 나라에 혼란이 생기겠죠. 자, 수성이 쌓으니까 요를 통해서 뭐야?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발생하는 거야.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이 49, 그 다음에 감성이 51. 이 정도 괜찮았단 말이야. 49대 51 또는 뭐 45대 뭐 55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10대 90 이렇게 돼버리니까 혼란이 발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후반부에 천군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군에게 누가 제시를 하냐면, 주인옹, 저기 충신. 주인옹이, 저런 수성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국양을 추천합니다. 국양을 추천합니다. 역시 국은 누르국자겠죠. 그죠? 국양이라는 애를 추천해줍니다. 그 국양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합니다. 그랬더니 천군이 어떻게 했어? 그래? 그러면 국양이 괜찮겠구나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아까 국선생전 하다 보면 모영이라는 애가 있었죠? 모영 나왔었잖아. 걔가 상소를 올렸었잖아. 그죠? 걔가 승정원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죠? 모영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왜냐면 얘가 승정원, 임금의 명령을 관리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모영에게 야, 주인공이 얘기하기를 국양이 괜찮다니 빨리 걔를 데려와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모영이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공방전도 역시 마찬가지. 엽전을 가전체잖아. 엽전을 의인화시킨 거잖아. 공방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돈이죠. 돈. 그죠? 모영은 아까 승정원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건 안 써도 되겠다. 돈이야, 돈. 그래서 얘가 누구를 모시러 가냐면 바로 거시기 누구냐? 영접하러 갑니다. 모시러 가요. 누구? 국양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네. 주인옹이 국양을 추천했더니 천군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다스리는 데가 누구였어? 아까 모영이라는 승정원 직원이지. 그래서 모영이 다시 어떻게 해서 공방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영원에서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빨리빨리 관용차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방을 보내요. 그래서 공방이 국양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이 국양이 어떻게 써? 이쪽에다 쓸까? 수성, 근심의 성이죠? 얘를 함락시킵니다. 얘를 함락시킨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냥 필기하는 척 할 거야? 좋아, 필기하는 척 해,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얘가 바로 여기까지 맞아요. 자, 얘가 수성지였습니다. 누구 거냐면 조선의 카사노바라고 일컬었던 사람인데 황진이 무덤에서 울었다가 쫓겨나네. 그래서 저기 모든 예쁜 여자는 다 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 다 한 번씩 만나봐야 되죠. 그래서 모든 예쁜 여자를 다 만나러 가죠. 특이한 건 뭐였냐면 수원에 예쁜 기생이 하나 있었죠. 걔 이름이 뭐였어? 한우였죠. 한우, 먹는 운명의 그 한우 아니야? 찬비. 한우를 만나러 가죠. 그죠? 뭐 그런 얘기. 뭐야 이거? 임제의 수성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어이. 그래 이씨. 꼽냐? 그러면 여기서 슬쩍 끊어줘야겠다.